52주 최저가 23만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38만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20곳이 전부 아직도 매수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목표주가 평균이 43만원, 최고는 52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터지면 진짜 다른 차원의 주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기업,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오를 줄 알면서도 언제 오를지 몰라서 기다리다 지치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딱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리튬 사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리튬 가격이 역대 최고치에서 90%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렸고 주가는 23만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팔아버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적자만 쌓이는 걸 보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바닥에서 팔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죠. 주가가 52주 최저가에서 65% 넘게 올랐는데 아직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2026년이 포스코홀딩스한테 왜 특별한 해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절대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채널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1968년에 포항 종합제철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결 자회사만 199개를 거느린 거대한 지주회사인데 매출 구조를 보면 철강이 약 54%, 인프라가 42%, 2차전지 소재가 약 4%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스코를 그냥 철강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리튬부터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2차전지 풀밸류 체인을 가진 유일한 한국 기업이거든요. 먼저 철강 본업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전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 69조 원에 영업이익 1조 8,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코 별도 기준 철강 영업이익이 1조 7,800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20.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중국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구조적 원가 혁신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린 거죠. 연결 전체가 줄어든 건 건설 부문의 일회성 손실과 2차전지 소재 부문의 초기 비용 때문인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움직임과 각국의 관세 장벽 강화로 글로벌 철강 수급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를 에너지용 강제, 광양 제철소를 모빌리티 강제로 특화시키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가동되는 전기로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후에 탄소 국경세가 본격화되면 이런 저탄소 철강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해외 쪽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전기로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클리프와 협력도 진행 중이며 인도에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까지 설립했거든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해지는 구조라서 이 해외 투자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리스크 해지이자 성장 전략인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리튬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2년간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짓눌렀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리튬이었거든요.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적자만 쌓였으니까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건설한 연산 2만 5천 톤 규모 수산화 리튬 공장이 드디어 상업 생산에 들어갔고 이 염호에는 탄산 리튬 기준 약 1,35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호주 쪽은 더 빠르게 돈이 됩니다. 미네랄 리소스의 워지나와 마운트 마리온 리튬 광산 지분 30%를 약 1조 원에 인수했는데 이걸 통해 연간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산화 리튬으로 따지면 약 3만 7천 톤이고 전기차 86만 대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바로 그룹 이익에 기여한다고 회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게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년 평균 대비 약 73% 상승했거든요. 포스코 측에서도 과거 리튬 가격 사이클과 중국 재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다 지어놓고 가격이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이제부터 진짜 과실을 거두는 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수직 계열화 효과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활용한 양극재를 국내 배터리사에 공급하기 위해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게 완료되면 리튬 광산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양극재 제조,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풀밸류 체인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리튬을 사와야 하는데 포스코는 직접 캐서 직접 만드는 구조라 뭔가 경쟁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배당도 무시 못합니다. 연간 1만원씩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2.5%에서 3% 사이입니다.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2024년에도 배당금을 깎지 않고 오히려 배당 성향을 69%까지 올렸거든요. 이건 회사가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통해 2028년까지 2.8조 원의 현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철강 본업은 원가 혁신으로 수익성이 회복됐고 올해 수급 개선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며 리튬은 아르헨티나 상업 생산과 호주 광산 수익화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들어섰고 해외 철강 진출과 수소환 원제철 같은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2026년을 포스코홀딩스의 신뢰 회복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건설 부문에서 추가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 관세 정책 변화나 아르헨티나 현지 환경 규제 이슈도 변수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 20명 전원이 매수를 외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분석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